좋아요, 구독. 미국 시장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 함께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오늘도 더드림 에센스의 정혜성 전문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정혜성 전문가입니다. 미국 시장이 다행히 좀 돌았네요. 네, 오늘 사실 굵직굵직한 이런 큰 이슈는 없었지만 이 기업들의 실적 개선 기대감이 점점 커지면서 3대 지수 오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0.93%, 그리고 나스닥은 1.2%,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6%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이제 나스닥이 1.2% 상승한 걸 보면은 이제 기술주들이 오늘 잘 올라와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제가 출연할 때 이제 시장이 거의 오르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약간 상승 요정 같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시장을 보면은 애플을 제외하고는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이 대부분 좀 상승을 했고요. 뭐 업종별로도 크게 빠지는 업종 없이 이제 전체적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 계속 하방 압력을 가했던 이 국채 금리가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불안 요소를 키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좀 하락은 했지만은 여전히 높은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나마 오늘 이 국제 유가가 조금 떨어져 주면서 약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WTI나 브렌트유 각각 거의 1% 가까이 이제 하락을 해주면서 좀 맞췄고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오늘 1.43% 상승해주면서 장을 마감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2주 전부터 이 페드 위원들의 연설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제 통화정책 관련해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계속해서 내주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이 필라델피아의 하커 총재가 최근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추세랑 국채 금리 급등세를 좀 언급을 하면서 이 금리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할 저점에 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에다가 시카고의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지금 하락하는 추세인 거는 부정할 수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통화정책 관련해서 이 페드 위원들이 더 이상은 이 금리 인상은 없을 거라는 사인을 보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승을 견인하는데 또 한몫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발표했던 이 CPI나 PPI도 이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기는 했지만 페드가 금리를 올리기에는 생각보다 약한 지표 발표였다. 이런 분석도 지금 같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겠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이 전쟁이 점점 격화가 되고 있는데 오늘 새벽에만 하더라도 하마스가 이 사실상 이스라엘의 수도나 다름없는 이 텔아비브에다가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하마스 군사 조직인 이 알카삼 여단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의 민간인 표적 공격에 대한 대항이라고 이 텔아비브랑 예루살렘에다가 공격을 했다라고 성명을 발표를 했고요. 미국 옐런 재무장관도 지금 우크라이나랑 이스라엘 전쟁 모두 이제 군사적으로 지원할 여유가 있다고 지금 서로 이제 심기를 계속해서 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오늘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중재를 하기 위해서 원래 잡혀있던 이 콜로라도 방문 일정을 취소를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불안감을 조금 잠재운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투자자들의 심리도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지금 공포 단계에 머물러 있는 이 피어인 그레드 지수지만은 2주 전만 해도 이제 극단적 공포 단계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36포인트까지 올라갔고요. 지난주에 이제 30포인트에서도 지금 개선 중에 있어 보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눈에 띄게 이제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일단 이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확실히 사라져야 이제 시장도 상승을 하고 투심도 상승을 할 텐데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들만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크게 움직여주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이 큰 악재 없이 중립 단계까지만 오더라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3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을 하면서 기업들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저번 주에는 JP모건이랑 이제 웰스파고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이번 주에는 ASML 그리고 테슬라, 넷플릭스 그리고 이제 TSMC까지
이런 주요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으니까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린 요정 우리 정혜성 전문가가 미국 시장 전해 주셨는데, 자, 국제유가가 그나마 좀 여기에서 좀 안정세를 취하고 있죠. 미국이 좀 개입도 하고 이란이 뭐 우리 개입한 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무래도 그쪽에 조금 안정 국면을 기대하는 그 투자자가 좀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미국 기업 실적이 잘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기업 실적 시즌에는 생각보다 좀 실적들이 잘 나왔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말이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그나마 좀 안정세를 되찾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오늘 특징주는 뭐가 있을까요? 자, 엔비디아가 그동안 이 중국에다가 저성능 반도체 칩을 수출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것도 막힐 거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번에 이제 미국 행정부에서 AI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출 제한 조치를 강화할 거라고 예고를 해놓은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이 엔비디아의 중국 수출용 AI 칩, 저성능 AI 칩 H800이 포함될 거라고 합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아직 어떤 칩이 수출 제한의 목록에 포함될지는 모른다고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이 H800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오늘 장 초반에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조금 빠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아무래도 오늘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다 보니까 후반부로 가면서 엔비디아까지 결국은 상승 마감했다.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애플만 오늘 조금 밀렸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약보한 마감을 했는데, 아이폰이 중국에서 지금 많이 안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서 화웨이, 그리고 샤오미, 이런 토종 스마트폰 업체들의 판매가 1년 전에 비해서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반대로 아이폰의 판매는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아이폰 15 시리즈가 이제 성능이 좀 기대 이하인 것도 있지만은, 화웨이의 이 메이트 60 시리즈가 자국민들에게 큰 인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도 이 애플에 대한 이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애플이 4분기에 실적이 저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부정적 전망을 내놨고, 아이폰의 매출 전망치를 8% 이제 하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는 215달러에서 210달러로 낮췄습니다. 국내에서도 이제 지난주부터 아이폰 15 시리즈가 판매가 되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추이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주인공은 룰루레몬이었습니다. 블리자드가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합병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S&P 500에 빈자리가 생기는데, 이 빈자리에 들어가겠다는 소식에 오늘 룰루레몬이 9% 넘는 주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최근에 이 나이키 같은 이런 스포츠웨어 업체들이 매출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룰루레몬은 좀 그 중에서 유일하게 매출 상승세를 기록하고 이제 성장하는 중이라는 이런 평가도 같이 받으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을 많이 이끌었고요. 오늘 국내에서는 지금 사실 이 룰루레몬의 자체가 좀 많이 비싸다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분석가들의 이런 평균 목표 주가인 431달러를 넘길 수 있을지를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화이자도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이자에 대한 이슈인데, 사실 지금 팬데믹이 이제 엔데믹으로 전환을 하면서 사실상 코로나 백신이나 뭐 접종 같은 이런 치료제를 많이 맞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이 대부분 이 백신과 치료제 판매가 많이 급감했기 때문에 화이자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금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재 속에서도 화이자가 향후에 이제 새로 개발한 파이프라인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밝히니까 오늘 또 주가가 상승 마감했다라는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모든 주식들이 뭐 테크도 그렇고 뭐 바이오도 그렇고 제약도 그렇고 일반 국영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가 볼까요? 비트코인 제가 이렇게 급등락을 이렇게 보다가 오늘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도 되게 놀랐는데 어젯밤에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퇴근하고 집에서 좀 이것저것 챙겨 보는데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막
치솟았다가 막 윗꼬리가 달려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좀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 찾아봤더니 SEC에서 이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오보가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 좀 제일 기대하고 있는 호재가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다 보니까 진짜 간만에 역대급으로 이제 시장이 좀 반응을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어쨌건 이런 이슈 때문에 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하나로는 4천만 원을 돌파를 했었고요. 그리고 달러로는 이제 3만 달러, 3만 달러 근처까지 다녀왔다가 지금은 상승폭을 조금 줄인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오보를 남겼던 코인텔레그래프에서는 지금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다면서 사과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좀 예민하게 반응한 데에는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마침 어제 이 SEC가 그레이스케일이 신청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전환 신청에 대해서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거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에 이런 이슈에다가 이제 신빙성이 더해진 거죠. 물론 그레이스케일의 현물 ETF 신청이 승인된다, 이 ETF가 승인된다는 보장은 없지만은 SEC가 시간을 더 이상 끌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다른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들도 점점 기대감이 높아진다는 점까지 시장 상승을 이끌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비트코인을 6개월 이상 장기 보유한 장기 투자자가 80%를 넘겼다는 소식도 같이 전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부터 시작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제 화폐에 대한 이제 불안감을 좀 키웠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이제 금 같은 안전자산의 역할을 할 거라는 심리가 좀 많이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이런 추세를 더 부추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일각에서는 이런 장기 보유자가 늘어나면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이 대규모 매도나 패닉세일을 일으키는 이 단기 보유자가 줄어들어가지고 하방 압력을 가할 가능성도 같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시장 상승에 좀 유리한 이런 환경이 만들어질 거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해서 이제 투기 성향이 좀 약화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도 단기 보유자가 보유한 유통량이 지금 사실 사상 최저치인 이제 19.34%를 기록하면서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런 이슈까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시장 상승 천사 정혜성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